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6억 원 이하에 거래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15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렙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량 2만 5천여 건 가운데 6억 원 이하는 6,400여 건으로 전체의 25.6%로 집계됐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16년 70% 선을 웃돌다가 2019년엔 49%, 2021년엔 28%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15억 원이 넘는 거래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2년엔 17%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인스턴트 라면 해외 수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라면 수출액은 6억 5,7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정도 성장했습니다. 연간 라면 수출액은 2020년 6억 달러대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이 최고 기록을 돌파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 계약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펫보험을 파는 11개 보험사의 계약 건수는 8만 7천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최근 가입률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 추정 개체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1.1%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이환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싼 값에 팔린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630만 원에 거래된 곳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일지 기사 함께 살펴보시죠. 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거래된 전국의 아파트 중에 최저가 전북 익산시 낭산면에 있는 전용 3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3채가 630만 원에 일괄 거래됐는데요. 인근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걸로 봐서는 근로자의 주거지 목적으로 직거래된 걸로 추정됩니다. 전북 고흥에서는 전용 22제곱미터 10채가 650만 원에 거래됐고요. 또 경북 칠곡에서는 전용 31제곱미터가 90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최저가 아파트는 어떨까요? 강서구에서 올해 5월에 거래된 아파트인데요. 전용 13제곱미터 기준으로 7,400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는 좀 격차가 큽니다. 서울 인기 주거지에서 최근 수십억 원대의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나오는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지역별 집값 격차는 더 심화할 걸로 보인다고 기사에서는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올랐습니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1제곱미터당 194만 3천 원에서 197만 6천 원으로 1.7%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 9천 원에서 9월 190만 4천 원, 올해 3월 194만 3천 원으로 1년 동안 3.8% 상승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이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 가산비, 택지 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합니다.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분양을 예정했던 강남 아파트 단지들은 줄줄이 내년으로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에,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 카운티 등이 그렇습니다.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가 높아질 여지가 생겼습니다. 연초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난 지역의 신규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월별 서울 민간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 7월 말 기준 3,192만 원으로 1년 사이 13.2% 올랐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6만 8천 가구가 입주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LH 철근 누락 사태에 따른 용역 중단 여파까지 겹쳐 실적공은 시작도 못해 2025년이었던 입주 예정 시점은 2027년으로 더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 상당수가 당초 목표였던 2년 이상 입주가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등 절차를 앞당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들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인천 계양은 4분기부터 주택 착공에 돌입합니다. 또 기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 호 이상 확충하고 신규 택지도 2만 호를 추가 발굴하는 등 공공 물량부터 5만 5천 가구 더 늘립니다. PF 부실 위험 등에 노출된 민간 건설사에 당장 공급을 촉구하기 어려워 공공 위주로 먼저 공급 확대 신호를 주고 민간은 유동성 물꼬를 터주며 추후 공급을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공공부문에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성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 PF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에서 25조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 기준도 완화합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은평 가련 일지구입니다. 시공사도 정해졌고 주민 이주도 95%까지 완료했지만 사업비 대출 보증이 막히면서 진행이 지연됐습니다. 과천주공 4단지의 경우 재건축 공사비 인상을 놓고 갈등이 고조되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10%에 육박한 PF 금리에 공사비 부담도 증가해 건설업계가 몸을 사리면서 올해 전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년 전에 비해 39%, 주택 착공 건수는 무려 56%나 감소했습니다. 2, 3년 뒤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3년 후에 입주 물량의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먼저 올 수 있고요. 그에 따른 매매 가격 상승도 연동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 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 등 수요를 견인할 세제 혜택이 포함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꿈틀대는 상황을 고려해 공급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입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기에는 다소 좀 불안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공급 확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 5만 5천 호 수준으론 공급 확대를 체감하기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신도시급 35에서 60만 호까지 25만 호 정도를 상향해야 안정적인 심리적인 공급 효과와 더불어서 실질적인 그런 물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 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PF 대출 완화의 경우 자칫 부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지 않게 적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